그림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가 있습니다. 단위 구란 얘기죠. 그리고 구의 중심 O를 지나는 평면 알파가 있다. 그러면 단면이 원이 생기겠죠. 구를 잘라서. 근데 이제 구의 단면 중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도 1이고 요 단면 원의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도 1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구와 평면이 만나 생기는 원 위에 길이가 루트 3인 하나의 현이 있습니다. 여기 AB. 이게 하나의 현이겠죠. 원 위에 있는 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면 위의 한점 P에 대하여 자, 여러분 요 말을 좀 이해해야 되겠네요. 삼각형 AB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월이죠. 6월에 기하를 한 3주가량에 걸쳐서 정리를 할 겁니다. 2차 곡선, 벡터, 공간도형 그렇게 할 건데 공간도형에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정사형이거든요. 정사형 문제를 많이 내는데 거기서 이게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항상 이런 이게 이제 문법이 그래요. 이걸 다루는 문법이 어떤 도형의 어디 위로의 정사형 이런 말을 씁니다. A의 B 위로의 정사형 항상 이런 말을 쓰는데 일단 정사형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정사형 프로젝션 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정이란 말은 수직으로 쏘았다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쏜 결과물, 수직으로 쏜 그림자.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이게 정사형이에요.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이고 A의 B 위로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형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하자면 어브가 무엇의 소유격도 있지만 목격격도 있잖아. 그죠? 무엇을 그거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평면 알파 위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이해하겠죠? 그래서 자 요약하자면 A의 B로의 정사형 이 말을 이해하자. 어떤 도형 A를 B 위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그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삼각형 ABP. 자 보이죠 여러분? 지금 AB는 이 단면인 원 위에 있는 하나의 현이었고요. P는 구 위에 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어쨌든 삼각형 ABP가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 ABP를 평면 알파, 요 단면이죠. 평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이 삼각형 ABH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죠? 그걸 알아야 돼. 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사형의 문법을. 그러면 이 삼각형 ABP를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ABH가 된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이제 정사형에 대한 상황 중에서도 간단한 것이 AB는 어차피 알파 위에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똑같냐?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점 H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지금 상황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근데 질문은 요 삼연체 있죠. 삼연체. 요 삼연체 ABPH 요 삼연체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럼 여러분 삼연체가 반드시 만들어지나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P가 알파 위에 그러니까 P가 알파 위에 있으면은 P가 알파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일 때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연체가 안 만들어지죠, 당연히. P가 알파 위에 있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입체는 만들어집니다. 삼연체는 만들어져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삼연체의 부피가 최대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 ABH의 넓이를 구해라. 다시 바꿔 질문하자면은 요 삼연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되겠냐? P가 어디 있어가지고 구면상에 어디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파로 떨어뜨렸을 때 H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삼연체 ABPH가 만들어질 텐데 P가 어디 있을 때 삼연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연체 부피가 최대일 때 언제 그런지 알려면은 삼연체 부피식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삼연체 부피식을 쓰려면은 변수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변수 설정해가지고 부피식을 쓰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내가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접근하는 방식대로 가볼게요. 학생들이 주로 변수 설정하는 방식대로 해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결론으로 갈 수 있는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위구다 보니까 그리고 단위 구면에 있는 점피다 보니까 뭘 이제 구의 방정식을 많이 생각하더라고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모든 시스템이 P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P의 위치가 결국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P를 x, y, g로 놓고 P의 좌표를 그러니까 이게 5를 원점으로 보는 거죠. 5를 원점으로 보고 P를 x, y, g로 놔요. 그러면 어이구 3변수 벌써 부담이 되네. 근데 여기서도 x, y, g 사이에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관계식이 있죠. 뭔가요? 아주 간단한 구의 방정식. 기하를 설정 안 했다 하더라도 원의 방정식의 3차원 버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이퀄 1이라는 그런 구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좌표축을 잡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접근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결론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축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x, y, g 3차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요 a, b 현하고 평행하게 x축을 잡아볼게요. 자, x축을 이렇게 보이나요? x축을 요렇게 잡고 y축을 수직으로 잡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은 현 AB하고 평행하게 요 단면 알파 위에다가 x축을 잡은 거예요. 원점을 지나게끔. 여기 5를 원점으로 보고 당연히 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수직인 이 축을 y축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xy 평면인 셈이에요. 그럼 이제 알파와 수직이게끔 5를 지나면서 z축이 위로 올라오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요 이제 좌표수상에서 구의 방정식을 고려해서 P의 좌표를 XYG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XYG를 이용해서 부피를 식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XYG를 이용해서 부피를 썼을 때 그게 3변수 함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XYG 사이에 반드시 성립해야 될 등식이 하나가 있으니까 2변수 함수일 겁니다. 변수 하나를 줄인다는 얘기죠. 이 등식을 통해서.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H는 어떻게 되나요? H는 이 XYG가 XY 평면으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XY는 그대로 있고 Z좌표만 0으로 바뀌겠죠. 이해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 자, 그런 상태인데 이제 요렇게 변수 설정을 했을 때 삼연체의 부피를 써보는데 자, 삼연체의 부피 이건 여러분 중학교 때 한 거예요. 입체도형의 부피 해가지고 모든 삼연체는 다 뿔입니다. 그럼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고 3분의 1 곱하기 그러면 밑넓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밑면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면 중에 아무거나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아무거나 가능한데 기왕이면 뭘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여기 P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렸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높이로 잡는 게 낫겠죠. pH가 높이가 되게끔 요 ABH를 이제 밑면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부피를 쓰기 시작합니다. 부피 3분의 1 밑넓이 높이 되겠죠? ABH 삼각형의 넓이를 밑넓이로 보고 여기 pH 길이를 이 뿔의 높이, 삼연체의 높이로 지금 취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있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삼각형 ABH의 넓이, 이 밑넓이를 간단한 것부터 할까요? 그럼 pH 길이 뭐겠어요? pH 길이 Z가 되겠죠? XY 좌표 똑같고 Z만 0으로 바뀐 거니까 요 길이가 바로 이 G가 되겠습니다. 높이, 이 뿔의 높이가 될 것이고 다음 밑넓이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지우고 여기서 요 삼각형 ABH의 넓이를 XY를 이용해서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인데 요걸 밑변으로 삼자고요. 루트 3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걸 밑변으로 삼고 AB를 그 다음에 높이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H에서 AB에다가 수선을 그었는데 그 수선의 길이 요게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요 높이가 얼마냐 그 얘긴데 지금 요게 X축입니다. 요게 X축. 지금 X축과 수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현과 수직이끔 x축을 잡았기 때문에 x축과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수직이라고. 그럼 바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요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y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할 테니까 혹시 아차 놓쳤다 싶은 거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질문해야 돼요. 끝나고라도. 자, 그럼 요 길이가 뭐냐? 요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건 이 원에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원에서 여기 이게 지름 아니에요. x축이 지금 하나의 지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지름으로부터 지름의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요게 루트 3의 길이가 루트 3이 현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2 계산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왜냐면은 요거 설명해야 되나? 자, 여기서 1대 2대 루트 3인데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죠. 하여튼 요 길이 2분의 1. 그래서 이 삼각형 밑면을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1 플러스 y가 된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y 이게 높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뿔의 높이 z, 그 다음 뿔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그걸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고, 보니까 변수 몇 개? 이변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변수 함수인데 등식이 하나 있으니까 무늬만 이변수인가? 사실상 일변수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 y가 결정된다고 z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요것의 최대값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혹은 이게 최대가 되려면은 y나 z는 어떠해야 되는가, 아니 그걸 찾기 위해서 똑같은 식을 여기다 페이지로 바꿔서 써본 겁니다. 요거 h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 자, 하여튼 방금 마지막에 썼던 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자, 이제 요 식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y하고 z 사이에 성립해야 될 그 제약 조건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y 값이 결정된다고 z 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p라는 것은 구면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노는 겁니다. 이변수, 빼박 이변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습득한 그 원칙을 한번 관철시켜 봅시다. 어떻게 접근하자고? 둘 중에 하나 고정시키자. 그러면 고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그리고 보니까 간단해요. 이게 y도 1차고 이 z도 1차고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정시켜 보는데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 본다면은 둘 다 할 필요는 없겠죠.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되겠습니다. 답안지 쓴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둘 중에 y를 고정시키고 부피를 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z를 고정시켰을 때 부피를 최대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그 문제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여기다 축만 더 추가한 것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y를 고정시킨다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겠냐, 지금 p의 y좌표를 상수로 고정시켰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P의 y좌표하고 H의 y좌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응? 근데 얘가 x축입니다. 얘가 y축입니다. 그럼 P의 y좌표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P의 정사형 H가 y축의 수직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y값이 일정한 거예요. y값이 일정한 거. 그러면 H가 이 x축과 평행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P가 어떻게 위치해야 되겠어요? 요 선을 지나면서 XY 평면, 즉 평면 알파와 평행인 단면상에 P가 위치할 때, 요 상태가 바로 Y가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Y가 고정이 된 상태. 그래서 Y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P가 어떻게 해요? P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밑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칭적으로 상황은 똑같을 테니까 P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은, 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H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사형 P의 정사형 H는 여기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밑넓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H가 어디 있든지 밑넓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응?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 일정한 상태에서 높이는 똑같거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서 밑넓이는 안 바뀌기 때문에 P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뿔의 높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뿔의 높이는 당연히 언제가 최대겠어요? 바로 이 중간에 정중앙에 있을 때겠죠. 정중앙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이 P의 알파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클 때, 그때가 언젠가요? P의 x 좌표가 0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x 좌표가 0일 때 바로 부피가 최대가 되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 z 값이 최대가 될 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y와 z 사이에 성립해야 하는 등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최대가 될 조건으로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 되느냐? 여기 이걸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만약에 z를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했다면은 여러분 P의 z좌표가 상수로서 고정이 됐다는 의미를 이해해 보자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느냐? 요것의 z값은 뭔가요? 이 뿔의 높이이기도 한데 알파로부터 P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네? 이 단면, 평면 알파로부터 P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P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z값이라는 것은. 근데 그게 상수로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P가 알파로부터, 그러니까 이 알파와 평행하게끔 이렇게 구면상을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Z를 고정시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되죠? Z를 고정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Z를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뿔의 부피에서 그 뿔의 높이를 상수로 고정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은 밑넓이를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밑넓이를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밑넓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 ABH의 넓이가 되는 것인데, AB는 정해진 점이고 H는 P의 정사형입니다. 그러면 P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정사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이제 알파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게 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아닌데 뭔가요? 동심원이죠, 동심원. P의 자취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아니잖아요. 더 작아지잖아, 일반적으로. 요것을 정사하게 되면은 이 알파 위에 동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P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P의 정사형 H는 이렇게 움직이는 알파 위를. 이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에 이 삼각형 ABH의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H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H가 Y축상에 위치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곧 X가 0일 때란 얘기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나 Y가 고정됐을 때 부피를 최대가 되게끔 하는, 즉 Y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밑넓이를 고정시키고 높이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X가 0일 때란 얘기고, 또 뿔의 높이를 고정시켜 놓고 밑넓이를 최대가 되게끔 하는 방법 역시 X가 0일 때가 된다라는 그 공통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은, 자 여기 위의 식이랑 똑같아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그대로 썼고요. 높이 Z 대신에 요걸 쓴 거예요. 왜냐면 이제 X가 0이라는 조건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G 대신에 루트 1 빼기 Y제곱 요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변수 함수로 만든 겁니다. 자, 접근 방식 여러분 지금까지 접근했던 거랑 동일하다는 걸 이해해야 되겠어요. 변수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그것이 최대값을 가질 조건을 찾아서 그걸 반영하면은 이제 한 변수로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2단계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단계에서 고정시켰던 y를 얼마로 해야 최대가 되는지 똑같다고요.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두 번째 접근법으로 갔다면은 g를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즉 높이를 고정시켰을 때
밑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조건을 찾았더니 x가 0일 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x 이퀄 0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 여기죠, 여러분. 여기 저기 원래 식이랑 비교해 보면 y 자리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x 이퀄 0 반영해 가지고 y 자리에 루트 1 빼기 g 제곱을 집어넣어 가지고 g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를 해 놓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야? 이건 뭐죠? 이거는 g를 고정시켰을 때의 최대 부피라고. 뿔의 부피. 이제 2단계로 하려면 그러면 고정시켰던 그 녀석을 얼마로 할 것인지 남은 과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하 계산은 둘 중에 하나만 요것만 해볼게요. 요것만.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위에다가 같은 식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y에 대한 식이니까 뭐 하겠어요? 미분 때려서 하겠죠. y 값의 범위는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근데 사실상 0부터 1까지. 혹은 0과 1 사이. 혹은 0 이상 1 미만. 이제 그 범위에서 그걸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그 미분을 통해서 최대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 식을 fy라고 해서 미분을 때려 보면은 이제 이게 고배 미분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리식 미분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계산은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보니까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전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니까 이제 요 포인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극대이자 최대값을 갖는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증간표네요. 그죠? 그 증간표를 그려가지고 이 y 값이 이제 요 값, 요게 그러니까 이제 얼른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5와 6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 부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질문 한 개 뭘 구하라 그랬어? 그 부피가 최대일 때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는 요 부분만 구하면 되겠죠. 요게 여러분 요게 삼각형 넓이였죠. 삼각형 ABH의 넓이. 그래서 y에다가 y 자리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 연습 문제였고요.